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처음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이게요. 삼부토건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에서 네. 이걸 조사를 다 했는데 네. 자 이게 MBC에서 단독 보도로 나와 버렸어요. 네. 그러면 금융감독 원장이 누굽니까? 이복현 네. 원장은 네. 친윤 중에 친윤이고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을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이게 공개가 됐느냐? 그게 이제 보통 시세 조정, 주가 조작은 처음에는 증권거래소에서 자기네들이 좀 포착을 해요. 네. 그런 다음에 대략 한 6개월 정도 조사한 다음에 금융감독원으로 넘깁니다. 그런 금융감독의 조사역, 검사역들이 그걸 세부적으로 더 자기네들 분석 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고 6개월 정도 조사하고 그런 다음에 검찰로 넘깁니다. 왜냐하면 증권거래소랑 금융감독원은 강제적인 조사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로 넘겨가지고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통해가지고 범죄 자금, 그 다음에 시세 조정을 통해서 얻은 그 이익금 이런 것들을 뭐 압수도 하고 확보도 해가지고 이제 주가 조작을 한 사람들을 벌을 주게 되는데 지금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검찰이 넘어가지 않은 것은 누군가가 이것도 꽉 누르고 있었다. 조사하지 말도록 누르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네. 없고요. 삼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조남호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상당히 잘 알고 있었다. 윤석열, 김건희를 소개시켜 주는 사람이 조남호 회장 아니냐. 막 이런 언론 기사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권력이 이 주가 조작 사건을 뭉개도록 좀 어떤 압력과 힘을 가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이복현 원장이 알아서 야 이거 드러나면은 대통령 부부에게 큰 화가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누른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친윤 내부의 분화냐? 아니면은 친윤은 정말로 찐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윤석열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냥 흘려버렸느냐? 그 일종의 리킹. 전 두 번째 같아요. 두 번째. 왜냐면은 네. 증권거래소랑 금융감독원에 이것을 조사하고 검사한 사람들이 다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계속 묵히고 있느냐? 왜 우리가 조사는 다 끝냈는데 검사 다 했는데 왜 원장께서는 검찰로 왜 안 넘기냐?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보가 들어갔다고 좀 봐요. 제보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뭐 내부 균열이 있든 없든 결국 이것이 비리다. 그리고 뭔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공익적 형태를 띠고 어쨌든 제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봐야죠. 이복현 원장 같은 경우도 100억대의 시세 조정, 주가 조작 이익이 있던 것으로 내가 생각한다. 네. 조사됐다. 이런 식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이건 검찰 조사 가야죠. 검찰 조사 가는데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완전히 절연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습니까? 저는 내부에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냥 그 길을 선택한 거 아니냐. 지금은 더 막을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삼부와 관련된 주가 조작이 예. 여러 군데서 좀 이상한 흔적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원희룡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폴란드에 갑니다. 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이라는 회의에 참석을 하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발표를 해요. 그때 삼부의 관계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1,000원에서 5,500원까지 막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다 대주주들, 경영진들 팔아먹고 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회장? 대표. 예. 대표. 그 사람도 막 그 멋진 해병 그 예. 통란에다가 삼부 내일 확인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유상범 의원은 국회 나와가지고 삼부가 골프장 삼부 아니에요? 막 이런 식의 햇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네, 그럼 그 삼부가 그 당시였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주가 조작을 이종호라는 사람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럼 당시에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랑 여러 가지로 연락하고 통화한 거다라는 의심도 할 수 있는 정황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뭉갠 것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뭐 이복현 원장이 뭉갰다. 이렇게 볼 수밖에. 그런데 지금은 다시 드러났는데 그것은 이복현 원장이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밑에서 이제 결국 검찰로 넘긴 것이냐 이것은 이제 일단 논외로 좀 하겠습니다. 네. 전주는 누굴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자, 100억대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하면 네.
수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주주다. 여기에 혹시라도 김건희 관련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은 하십니까? 아니면 그까지는 아닐 것이다. 편의만 봐주고 돈은 알아서 벌어먹었을 것이다. 의심이 되는데 곧 한 예. 언론사에서 이 100억대가 아니라 200억에 가깝다라는 기사를 지금 쓸 걸 준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건 확인하셨죠? 예, 그건 축소를 해가지고 액수를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50억이 넘으면은 200억에 가까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냥 100억대라고 한 것은 이 시세 조정 주가 이익금이 좀 축소시키려고 하는 누군가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쨌든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산부와 무슨 연관이 있길래 네. 산부가 해외 공사 실적도 없어요. 그런 회사의 관계자를 폴란드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재건 사업을 같이 하겠다라고 한 것이 원희룡 장관의 뜻이었을까요? 누구 뜻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도 이제 결코 쉽게 넘어갈 게 아니고 주포가 있죠. 이 조작질을 한 이제 책임자가 있을 거고 이 돈의 원래 원주인 전주가 누구냐라는 걸 이제 따져 보면 실체가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악질적인 범죄 행위예요. 이거는. 악질적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것이며 네. 하여튼 밝혀낼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